여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다는 폴란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 앞 편의점에 들르자마자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맹렬히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편의점 밖에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한국인들의 행동을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니콜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폴란드 대학팀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팀원들은 감독님의 강요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한국은 엄청난 운동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 모두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운동선수라면 다른 길을 걷게 될 상황에도 대비해놔야 한다며 해외로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이러한 감독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가게 된 한국에서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처음 보는 한국인 학생이 제 이름과 국적을 적은 종이를 들고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봤는데요. 그러자 자신을 은지라고 소개한 그녀는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자신은 제가 6개월 동안 다니게 된 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도우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까지 전부 학교에 픽업해주기 위해 왔다면서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저를 대학교의 전용 버스에 태웠고 이내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차례차례 학교 버스에 탑승하더군요. 저는 은지에게 이게 대체 무슨 버스냐고 물어봤고 그녀는 이 버스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무료로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통근버스라며 가끔은 이러한 특별 행사에도 쓰인다는 답변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아니, 어떻게 대학교 소유의 버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며 학생들의 등교까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건가요? 폴란드의 대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소유의 버스는커녕 얼어붙은 강의실을 데울 난방비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요. 학교 측에서 공항까지 무료 픽업을 나와주는 한국의 모습은 전국대회나 체전 한번 출전하려면 매번 사비를 들여 이동해야 하는 폴란드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완전히 대비됐고 저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하게 한국 대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은지의 인솔을 받고 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정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 수준은 제가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상회했거든요. 일단 기숙사에는 개별 난방과 에어컨까지 존재했고 심지어 비데가 설치된 개별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추울 때나 더울 때 최적의 온도를 제가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추운 겨울철 얼음장처럼 차가운 변기의 살을 맞대지 않아도 됐죠. 사실 폴란드의 대학교는 기숙사 정원이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운 좋게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난방은 중앙통제 시스템이고 화장실도 전부 공용으로 써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난방은 정말 얼어 죽기 직전에 틀어주고 화장실은 변기칸도 턱없이 부족해서 급한 대로 기숙사 뒤편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꽤 많죠. 그런데 한국 기숙사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은지를 따라 공용 공간인 세탁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숙사 내의 세탁기 이용료는 전부 무료였고 이곳은 전문 코인 세탁방처럼 넉넉한 세탁기 숫자를 자랑했는데요. 또한 세탁실 앞에는 빨래 건조대가 즐비했고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자신의 세탁물들을 건조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폴란드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행동이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폴란드 기숙사 세탁실은 전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세탁기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세탁기를 이용하려면 2주일 전에 미리 사전 예약을 해둬야 하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실이 별도로 존재하긴 하지만 폴란드에서 이런 공용시설에 자신의 빨래를 건조했다간 3분 만에 전부 도난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세탁물들을 전부 좁디 좁은 기숙사 방 안에서 말려야 합니다. 당연히 빨래는 잘 말리지 않아서
결국 물냄새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은 공용시설과 학생 개개인의 수준까지도 폴란드와는 차원이 달랐고,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놀라운 시설물들을 바탕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열악한 시설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세탁을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저는 은지 덕분에 한국 기숙사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기숙사에서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은지가 먼 길 오느라 몸이 찝찝하지 않냐며 괜찮으면 같이 샤워나 하러 가지 않겠냐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었는데 벌써 샤워를 했다간 온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폴란드 기숙사에는 온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순식간에 동나서 빠른 샤워를 하지 않으면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 오후 3시면 찬물만 나올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제 말을 들은 은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인들은 여름에도 온수로 샤워를 한다며 한국에서 온수가 안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은 저는 그녀가 그저 한국을 치켜 세우기 위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못 이기는 척 그녀를 따라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워실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샤워실에는 정말로 온수가 원없이 나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약과 샴푸 등의 비품들까지 무료로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학교가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폴란드의 대학교에서는 샤워실에 깜빡하고 두고 간 샤워용품들을 전문적으로 훔쳐가서 교내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학생 조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애초에 샤워용품 자체를 구매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에 저는 이 나라가 대체 얼마나 부자인지 가늠조차 안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샤워를 마친 은지는 자신의 학교 학생들이 샤워 후 꼭 들르는 곳이 있다며 샤워실 옆에 위치한 별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우나 시설이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사우나 안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버티기 힘들었는데, 은지는 몹시 편안하다는 표정으로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5분을 버티며 땀을 빼고 나니 몸 안에 노폐물이 전부 빠져나간 것 같은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사우나는 제겐 정말 쉽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우나까지 전부 마친 저는 탈의실에 위치한 공용 헤어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이용하며 샤워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 고데기는 상당히 비싸서 고급 호텔에서도 구비해두지 못하는 제품인데,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기숙사에서조차 공용 비품으로 구비해두고 있고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있다니 저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할수록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한국에서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따뜻한 기숙사 침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교내에 위치한 헬스장과 체육대학 시설을 이용하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감독님의 말씀대로 한국은 인프라와 훈련 시스템 자체가 차원이 달랐기에 저는 한국의 최대 학생들과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있었을 때는 헬스장과 훈련장으로 이동하려면 매번 차를 타고 1시간씩 이동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저 학교에 모든 것이 존재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인프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근처 공원에 놀러 가자며 연락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은 걸어가기엔 거리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겠거니 싶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은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엄청난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예상이 무색하게도 은지는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더군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은지에게 공원은 걸어가기엔 너무 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은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그 거리를 어떻게 걸어가냐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거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넸는데, 제게 자전거가 있을 리 없었기에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수많은 자전거가 놓여있는 장소로 저를 데려가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니콜라, 한국에서 이런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는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해. 휴대폰 앱을 이용하면 따릉이 대여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고 대여료도 굉장히 저렴하거든. 그리고 그녀는 이내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보관소 위치를 확인하더니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전거 대여료까지 지불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에 그저 얼떨떨한 채 자전거를 받아들 뿐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나라면 국가 차원에서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고 수많은 공용 자전거를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비해둘 예산조차 없고 만약 대여소를 만든다고 해도 3일도 안 가서 모든 자전거가 그 자리에서 분해돼서 근처 고물상만 신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훔쳐가기 딱 좋은 환경에 있는 자전거조차도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정직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한국에 잘 포장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공원으로 향했고 은지는 이곳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교 학생들은 전부 따릉이를 이용해서 편하게 등교한다는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이 말은 그간의 제 폴란드 생활을 전부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 폴란드에서는 따릉이는커녕 대중교통 인프라마저 몹시 열악해서 차가 없으면 대학교조차 다니기 힘들거든요.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아무리 빨라도 1시간이고 버스 기사들은 이 시간마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학생들은 정류장에 20-30분 일찍 나와 대기해야 하기에 하루에도 수시간은 그냥 낭비하곤 하죠. 그런데 한국의 대중교통은 애초에 배차 간격과 정시성 면에서 폴란드와 수준 자체가 다름에도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까지 존재해서 대중교통을 탈 필요조차 없다니 저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인프라를 누리며 편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중교통조차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저 동네의 흔한 공원임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식수대까지 구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삼각대 대여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은 공원 하나도 허투루 만들어 놓지 않는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 돌아올 때는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빠르게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서로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갑자기 은지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며 저보고 어디 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주말에 본집에 다녀왔다가 공책을 헷갈려서 자신의 동생의 필기노트를 챙겨와 버렸고 동생의 필기노트를 급하게 본집으로 택배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인데요. 저는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택배를 보낸단 말인가요? 폴란드에서는 택배 한번 보내려면 도심에 위치한 몇 없는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의 택배비보다 기름값이 더 드는 수준이며 주요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우체국 자체가 없어서 이곳 주민들은 택배 자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는 마을 택배를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는 전문 직업이 존재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배송이 완료되는 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지가 공원에서 술을 먹더니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너무나도 멀쩡한 걸음걸이로 편의점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의아한 채 따라 들어갔고 그녀는 이내 정체불명의 기계를 조작하더니 결제를 한 뒤 택배 보내는 작업을 전부 마쳤으니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지금 택배를 보내러 온 건데 왜 편의점에 물건을 놓고 돈까지 지불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이 조작한 기계는 바로 택배기계고 한국은 편의점에서 택배기계로 무게를 재고 송장을 뽑으면 저절로 배송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녀의 말을 못 믿는 눈치를 보이자 그녀는 편의점 한편에 놓여있는 수많은 박스들을 가리키더니 저건 전부 택배기사님을 기다리는 택배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집 앞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고 늦어도 3일 안에는 배송된다며 도대체 폴란드에서는 어떻게 택배를 보내길래 이걸 못 믿냐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에 그간 폴란드에서의 삶의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편의점에서마저 택배를 보낼 수 있고 그것도 3일 만에 배송이 완료되는 놀라운 인프라를 구축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수많은 택배 박스를 훔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폴란드였다면 저 택배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거라며 어떻게 한국인들은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냐며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편의점 앞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가게 밖에 위치한
야외 가판대에 물건조차 안 훔쳐가는데 구태여 가게 내부의 물건을 훔치겠냐는 말을 건넸는데요. 혹여라도 누군가 물건을 훔치더라도 편의점 내부만 해도 여러 대의 CCTV가 작동되고 있으니 얼마 안가 잡히고 말 거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도둑들이 CCTV를 겁내기는커녕 CCTV 자체를 털어가서 작물시장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샤바 작물시장에 가면 중고 CCTV 매물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양심을 지키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다니 저는 폴란드가 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도 있지만 시민의식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폴란드였다면 야외 가판대의 물건뿐만 아니라 택배들, 그리고 편의점 내의 전자레인지까지 전부 훔쳐가 버렸을 것이 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은 생각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폴란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